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폴란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폴란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 뭐 예술과 관련돼서는 뭐 쇼팽, 그리고 과학으로 보면 뭐 큐리 부인, 어떻게 보면은 또 강대국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졌던 그런 슬픈 역사의 나라 등등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이제 K 방산의 유럽 파트너로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갖는 이제 그러한 나라가 이제 폴란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도 이제 2차분과 관련돼 있는 대규모 계약이 이제 체결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계약된 거니까 이미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행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폴란드의 정치적 상황이 사실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해외에서 대규모 계약을 통해서 무기를 들여온다라는 점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 국내에서의 이해관계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둘러싸는 또 정치적인 입장들도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들여오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입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러한 논란 속에서 지난 6월 1일 날, 우리는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폴란드는 6월 1일 날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폴란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뭐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그 과정, 그리고 그러한 배경, 그리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등등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지난 6월 1일 날 폴란드 선거 결과 카롤 나브로츠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폴란드어는 모음이 거의 없어요. 주로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저도 이름을 읽을 때 상당히 신중하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이 최초의 출구 조사를 해봤을 때 보면은 트샤스코프스키라는 후보가 50.3%, 그 다음에 나브로스키 이 후보가 49.7%, 그러니까 0.6% 정도 차이가 나니까 출구조사에서 야, 이거 오차의 한계, 오차 범위 내에 있다,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이제 최종 개표 결과 나브로츠키가 50.9% 득표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트샤스코프스키 같은 경우는 49.1%로 이제 2위에, 어차피 뭐 결선 투표니까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폴란드는 우리나라 방산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지금도 제가 가끔 그런 질문 드려봐요. 어디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유럽에서 가장 병력이 많은 나라가 어딜 것 같습니까? 나토 회원국 중에서 육군 병력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독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대규모 군대를 보유한 나라는 지금 현재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 국가도 이제 폴란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토라는 회원국이지만 자기 앞쪽에 보면 러시아가 있고, 러시아 사이에, 폴란드하고 러시아 사이에는 뭐가 있죠?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 하나를 놓고 이제 폴란드는 러시아와라는 잠재적인 적대 국가 맞다고 있는 최전선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로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나라가 와서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돼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폴란드는 미국을 매우 좋아하는 나라예요.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고 미국을 좀 싫어하는 나라가 있는데, 폴란드는 유럽 전체에서 봤을 때 가장 친미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수도인 바르샤바 같은 경우도 이제 구시가지 말고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딱 놓고 보면 미국의 어디 대도시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고층 빌딩들 많고 이제 이런 곳이죠. 이런 폴란드에서는 폴란드의 정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내각제 국가지만 대통령이 이제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누가 실권자냐? 당연히 총리입니다. 총리가 실권자고 여러 가지 행정을 이제 담당하는데,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은 상당히 의례적인 그러한 존재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은 뭐 자기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해요. 이 직책은 상당히 의례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폴란드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은 매우 호화로운 궁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호화로운 궁궐에서 실제로 별로 하는 일은 없어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입으로 하는 그런 자리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만, 꼭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폴란드 대통령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 주요 고위직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의례적이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일 큰 무기는 뭐냐? 거부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일단 의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받아야 이제 공포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폴란드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이제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의결이라고 그러죠. 제2라고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60%, 5분의 3 득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폴란드 정치는 우리나라만큼 양극화돼 있어요. 아주 팽팽하게 양극화돼 있습니다. 아까도 몇 %로 당선됐다고 그랬죠? 50.9%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 내외의 어떤 상황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60%로 통해서 의회가 다시 제의를 하는 경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된 폴란드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은 정치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또 하나의 권한이 있습니다. 무슨 권한이냐면은 기존에 이제 운영되고 있는 법률이에요. 현행 법률인데 대통령이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위헌적 성격이 있어 라고 본인이 판단하면은 헌법재판소에 이걸 넘길 수가 있어요. 이거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정해 주세요 라고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강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옳지 않아, 아니면 나와 반대되는 정파가 밀어붙여가지고 만든 법에 대해서 언제라도 딴지를 걸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폴란드 대통령의 권한은 일반적인 내각제 국가 대통령 권한보다는 세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선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들이 극단적으로 좀 나눠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너무 단순화시켰습니다만 그거 보면 동서로 이렇게 나눠진 듯한 모습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라든지 그라데이션 여러 이제 수단들을 많이 동원을 했는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명확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전체 유권자가 한 2,920만 명 정도 되는데 확실하게 칼로 두 부자릇이 딱 나눠져요. 이거는 뭐 본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생각이 다른 걸 어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나누면 폴란드 동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쪽은 이제 주로 농촌 지역들이 많습니다. 대도시도 좀 드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파 성향,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PIS라고 그러죠. 법과 정의당이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이제 꽤 오랫동안 집권 여당으로 존재했던, 지금은 야당이죠. 이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서쪽은 당연히 현재 독일하고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북쪽, 그러니까 발트해랑 접하는 이쪽 지역도 서부랑 지금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친유럽, 친EU,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면 거의 칼로 두 부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나눠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러한 구조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표를 얻기 위한 후보자들의 노력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카롤 나브로츠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파입니다. 우파 포퓰리스트라고 보통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패배했던 라팔 트자스쿠프스키 같은 경우는 현재 바르샤바 시장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서울시장인 거죠. 수도의 시장이니까. 리버럴한 좌파적인, 중도 좌파적인 정도의 성격을 가진 후보가 맞붙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브로츠키는 이제 우파 포퓰리스트다 보니까 현재 폴란드에서 야당인 법과 정의당 PIS라고 보통 쓰는 이 당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브로츠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가치, 즉 폴란드 사람들의 보수적 가치로의 복귀를 약속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폴란드 전통적인 가치라는 것은 브뤼셀에 있는 EU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폴란드의 정서와 맞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EU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역할은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현 총리, 현재 이제 폴란드를 이끄는 총리는 누구냐? 도널드 투스크입니다. 이 투스크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을 많이 맡았던, 어떻게 보면은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반가운 내부자 같은 이제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투스크 총리는 당연히 나브로츠키가 아닌 상대편인 이제 트샤스쿠프스키 현재 바르샤바 시장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당과 야당이 각각 미는 후보가 이제 등장을 해서 대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번에 패배했던 현 바르샤바 시장 트샤스쿠프스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 나이로 보면은 이제 54세, 만으로 보면 53세 정도 되는 이제 인물인데, 지난 5년 전에도 폴란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5년 전에도 이제 현 대통령인 안제이 두다랑 이제 대결을 해서 패배를 했던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죠. 2018년부터 이제 바르샤바 시장을 이제 역임을 이제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유럽 의회 의원직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대단히 유명한
음악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재즈 쪽이던가. 자관 대단히 부모님이 이제 유명한 예술가시기다 보니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당연히 옹호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LGBT. 요즘에 더 늘어나서 LGBTQ+라고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리를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톨릭 영향이 되게 센데, 트샤스코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바르샤바 시장으로서 시청 건물 내에서 뭐 십자가 이런 것들을 걸어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가지고 또 가톨릭과는 사이가 좀 좋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중도 좌파라고 분류되는 이제 현 집권 여당 연합 세력인 이제 플랫폼당 이라고 하는 그 당의 이제 부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집권 여당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투스크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이 집권 여당 연합 세력이 별로 인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에 맞서는, 그리고 이번에 당선이 된 나브로츠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살입니다. 매우 젊죠. 42살. 참 젊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나브로츠키는 이번 선거가 본인이 선출직으로 나선 첫 번째 선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했냐? 이분은 원래 역사학자, 그렇죠.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고, 본인을 지지했던 이 법과 정의당이라고 하는 PIS의 당원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성향은 비슷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뭘 하시던 분이냐면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과거 2차 세계대전이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죠. 그래서 막대한 희생을 치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우리가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처럼, 폴란드 역시도 당시에 나치 독일로부터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잊어먹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가기억이라고 해야겠죠. 국가기억연구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즉 나치가 폴란드 사람한테 저질렀던 여러 가지 과거의 범죄들을 연구하는 이제 그러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제 재직을 했었는데, 좀 성향이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있던 것보다 좀 더 과장하고 좀 더 극적으로 드러내고 이런 일들을 그 폴란드의 대도시인 이제 그단스크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박물관 관장을 할 때도 좀 이런 작업들을 여러 번 해가지고 좀 논란에 쌓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 신인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 나브로츠키는 이제 본인이 젊잖아요. 42살이면 젊으니까 젊음, 권투, 뭐 이런 이제 넘치는 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 검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스캔들에 좀 휘말리면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훌리건이죠. 축구를 둘러싼 이런 데에서 주먹 다짐을 했다. 이건 본인이 인정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렸던 시절에 이제 호텔에서 이제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당연히 불법이죠. 매춘을 뭐 알선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라는 증언이 나와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정치적 성향도 많이 다르고요. 당연히 정책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 성향이 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그러면은 어디가 전선이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신 중절과 관련돼 있는 전선이 딱 그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유럽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EU라는 이 집단을 과연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상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당연히 트샤스코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친이유적인 성향, 그리고 임실 중절과 같은 경우도 여성의 선택권 존중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나브로츠키 같은 경우는 반대 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양쪽에서 그래도 합의하는 정책은 뭐였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순망치안이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폴란드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곡물 수출부터 시작해서 난민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관계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기를 제공을 해줘서 러시아와 맞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동의. 그 다음에 폴란드 군을 더욱더 강화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 다 일치를 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폴란드 군을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유럽에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 먼 곳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좋은 파트너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갈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폴란드 선거는 사실은 되게 국제적인 선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이죠. 6월 1일 날 선거를 했는데, 지난 5월 달 한창 선거를 치르던 바쁘던 상황이던 나브로츠키 후보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아무 공식적인 직함이 없잖아요. 그냥 폴란드 대통령 선거 출마자, 후보자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것도 백악관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사진을 찍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이 사진 한 장 찍으려고 DC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선거에서 폴란드 국민들이 나브로츠키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지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내비치면서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 폴란드를 이끌고 있는 투스크 총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DC를 방문을 못했어요. 집권한 지는 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실제로 이 바르샤바 폴란드를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우파 정치 모임,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이제 보수 정치 행동 회의 뭐 이렇게 모인 이제 컨퍼런스에 참가를 해서 나브로츠키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랬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이번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고 그 개입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나브로츠키 후보가 불리함을 딛고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나 기분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선거는 이제 유럽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1차, 2차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차 투표에는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있으면 확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1위, 2위 후보가 이제 결선 투표를 치르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차 투표는 지난 5월 18일 날 열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번에 패배했던 트샤스코프스키가 이제 31.4%로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브로츠키가 29.5%로 이제 2위를 해서 결선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결선 투표가 있으면 1차 투표에서 이제 탈락한 사람들의 표를 누가 끌어오느냐에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으면은 주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3, 4, 5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당히 극우라고 표현되는 이쪽에 있는 후보가 한 15% 가까이 득표를 하면서 3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유대주의, 그 다음에 반EU를 내걸고 있는 후보가 이제 4위. 그 다음에 저 왼쪽으로 극좌 노선을 걷던 후보가 5위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탈락한 후보들이 조금 오른쪽에 많이 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1차 투표 때 이제 유권자 출구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청년층, 보통 청년층이라고 그러면 이제 만 18세에서부터 만 29세까지인데 이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히나 이번에 탈락했던 3, 4, 5위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든 왼쪽 끝이든 극단적인 대안 세력들에 대한 지지도가 되게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양쪽이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성향이 합해보면 1차 투표에서 그래도 탈락한 사람들 중에 보면 한 20% 정도 됩니다. 전체 투표에서 한 20% 정도가 상당히 오른쪽이다 보니까 양쪽 다 오른쪽 득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많이 취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습니다만 이 트레스코프스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든 타협, 저울질 뭐 이런 상황들이 연달아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나브로츠키가 승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나브로츠키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은 경쟁자였던 트샤스코프스키가 친이유적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쪽을 금수저로 밀어붙이고 나를 흑수저로 포지셔닝 해가지고 내가 훨씬 당신들의 마음을 잘 읽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전략이 잘 통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1% 뭐보단 좀 넘었죠. 50.9%, 49.1% 정도 되니까 이제 1.8%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났던 건데 1차 투표에서 졌던 후보가 이겼다라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원래 저 오른쪽에 있던 표들이 나브로츠키 후보를 지지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폴란드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현 투스크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이 집권 여당이 별로 인기가 없었구나라는 점도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투스크 총리는 의회에서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좀 쇼잉이죠. 왜? 집권 여당이 지금 과반수를 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를 지지해 줄 거다라고 확신해서 어쨌든 나에 대한 지지 기반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현재 투스크 총리가 이제 2023년 12월에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지금 한 1년 반 정도를 이제 지났는데 약속했던 사항들이 과연 얼마나 지켜졌느냐에 대해서 폴란드 국민들이 좀 불만이 많다. 그리고 그 전에 법과 정의당이라는 당이 폴란드를 상당히 오른쪽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급속하게 다시 좋게 말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나쁘게 말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보수파 유권자들의 불만들이 많았구나라는 점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투스크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지금 현 대통령인 그 두다 대통령하고 투스크 총리는 당연히 정치적 입장인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 교착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던 일을 잘해보고 싶었는데 다시 또 교착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면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번 선거는 이제 2027년이에요. 그러니까 2027년에 이제 총선을 치러가지고 다시 집권당 그리고 총리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이제 남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 집권 여당 투스크 총리가 승리할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건 현 나브로츠키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나브로츠키 후보를 지원했던 야당인 이제 PIS 법과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음번 총선에서 무조건 법과 정의당이 승리를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브로츠키 이제 대통령이죠. 당선이 됐으니까. 나브로츠키 대통령하고 이 법과 정의당하고는 또 좀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법과 정의당은 찬성 입장인데 비해서 나브로츠키는 반대 등등 해가지고 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비슷한 노선일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다른 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게 독불장군으로 혼자 따로 있고 집권 여당 그다음에 대규모 야당 이렇게 3자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더욱더 교착 상태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먼 나라입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멀고 우리가 이제 폴란드를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 가는 기회는 주로 이제 유럽에 갈 때 좀 저렴한 항공편이 없나라고 봤을 때 폴란드 항공이 상당히 좀 저렴한 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럴 때 빼고 나면 잘 없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5위, 6위 이럴 때 보면은 우리 방산업체들이 이제 거기 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을 떠받치는 국가가 이제 폴란드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을 진출을 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즉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가 이제 폴란드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폴란드의 정치 상황, 그 다음에 폴란드 주요 인사들의 이름, 그 다음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보다는 조금 폴란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중에서 재미있는 소식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1일 치러진 폴란드 대통령 선거에서 나브로츠키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대통령이 됐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